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이번 봄부터 이어진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우리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농작물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추석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농작물 피해 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이 우리 지역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선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피해가 참 극심해서 가슴이 아픈데요. 그 경북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네, 총 2,94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천 9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봉화가 805억 원, 문경 543억 원, 영주 422억 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 피해 가운데 농작물 및 농정지 피해가 5,946헥타르에 46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그 나무가 부러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네. 아직 수확도 못 해본 사과가 수두룩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문경 지역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어, 이미 봄철 냉해로 올해 착가량이 한 3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태풍으로 떨어져 버린 건데요. 네, 그 태풍으로 경북에서는 낙과 침수 등 농작물 297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네. 문경 외에도 청송에서는 가수원 배수로가 범람해서 일부가 침수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봉화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피해 현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냉해 피해를 입은 44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경북지자체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정부가 총 46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이 중 경북 안동시 기란면, 예안면이 호우와 냉해 피해로 중복 선포된 점을 감안하면은 선포 지역은 44곳이 됩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안동 외에도 상주시, 동문동 등이 포함됐는데요. 네, 그리고 4일 뒤에 청송군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청송군의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참 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청송 사과협회 고문 변호사인데요. 아, 그래서 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지난 4월 8개 읍면 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며 서리가 생겨서 그 냉해로 인한 피해가 3,996농가, 6농가 3,206헥타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작물은 사과 2,975헥타르, 네, 자두가 115헥타르, 복숭아 59헥타르, 고추가 29헥타르, 기타 가수 28헥타르 등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번 냉해로 사과의 경우에는 이제 갈변되거나 고사했고 고추는 일부 또는 전체가 서리를 맞아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제 극심한 피해가 있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이제 일반 재난 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더해서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통신, 가스, 전기요금 감면 등 한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되는데 네. 사실 이것도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이 지난달에 선정된 지역들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들을 좀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지난 4월에도 또 한 차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으로 가수의 눈꽃이 고사하거나 네, 또는 착가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 지역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는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산물,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된 후 처음 선포된 거라서 조금 의미가 있고요. 네. 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좀 부족하다는 농가의 입장입니다. 해당 지역이 경북 의성군, 청송군, 안동시 기란면, 예안면, 북후면, 영주시 봉현면, 부성면 등 4곳, 문경시 문경읍 상부면, 봉화군 춘향면, 무ля면, 상주시 모동면이었는데요. 그 지난달에 선정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약 44,700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작물별로는 사과가 18,800헥타르, 배 6,400헥타르, 복숭아 5,300헥타르 등으로 집계되는데 참 이게 굉장히 넓다, 막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에 관한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최근 이상기온과 병해충으로 경북의 과일 출하량이 크게 감소될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화기 저온 피해와 긴 장마로 네. 이제 병충해가 그치면서 여름 가을에 8월 출하량이 대부분 감소하겠고, 특히 사과와 배는 지난해보다 사과는 20%, 배는 한 27%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 외 복숭아, 포도, 참외, 수박 등도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경북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겠지만은 특히 영덕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실제로 복숭아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이상 줄어서 처음으로 생산량이 2,000톤대로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올해 초 이상기후와 냉해로 인해서 복숭아꽃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저병까지 겹쳐서 일부 품종의 경우 절반 가까이 생산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8월에 일조량이 조금 괜찮아서 품질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좀 많이 사잡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이처럼 이제 출하량이 줄어서 농가의 고민이 많은데요. 한편으로 출하를 자제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북에서 많이 나오는 샤인머스켓인데요. 네. 그 원인 살펴보면 이번 장마 폭염 때문에 샤인머스켓 당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예년보다 많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교차가 커야 당도가 올라가는데 네. 이번 장마로 일조량이 조금 부족한 영향으로 또 열대야도 있었죠. 이게 사실 낮엔 덥고 밤엔 추워야 과일들이 맛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녹말 대사작용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밤에도 더워버리니까 당도가 높이지 못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조기 출하를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샤인머스켓 되게 좀 비쌌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이 좋으니까 많은 농가가 또 해서 현재 머스켓 가격이 좀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요. 그 재배 농가 급증과 지난해 조기 출하했다는 품질 저하로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소비자를 좀 외면받은 측면에 있어서 재구매율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여튼 이런 샤인머스켓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북 경산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품질관리단 운영에 나섰고 추석이 오기 전에 당도하고 품질을 올려서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소비자들께서도 한 번 더 믿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추석 때도 샤인머스켓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경북의 과일 출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렇습니다. 판로 확보 문제인데요. 네. 이게 지금 과일이 지금 신선식품이니까 국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판로를 좀 확보해줘서 하는 게 중요하고, 청송 같으면 이제 사과를 이제 동남아시아에 추출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판로를 좀 확보하면은 이제 농가도 어떤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고, 이게 좀 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농작물도 그렇지만 농가 자체가 다 산사태로 없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농가가 그 집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또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집을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A 보험사에 내가 집을 보험 들었다. 그럼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면은 또 이게 전파되었다는 증명을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조기술사를 선임해서 한 1,000에서 1,500만 원 주고 이것이 전파되었다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집도 다 떠내려가고 농작물도 안 되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1,000에서 1,500만 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그 컨테이너식으로 하나씩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지자체 노력한 건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이제 본래 집을 보상받는 데에 지자체의 네. 예산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주택 쪽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원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에 많은 차질이 그렇죠.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 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게 많은데요. 네. 이 과수 농가도 또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원가가 많이 올랐죠. 인건비도 네. 올랐죠. 게다가 냉해, 수해가 오니까 생산량은 줄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중고, 삼중고 속에서 날씨도 안 좋죠.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줄면서 이제 추석 제수용품으로 불리는 사과 배 중심으로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대형 마트에 가보면 쌀값이나 축산물, 수산물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사과와 배 같은 제수용품은 많이 오른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구체적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은
대구 지역의 경우는 10kg짜리 사과 선물 세트용 홍로 도매 가격이 한 8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27.8% 올랐는데요. 그 배 15kg짜리 선물 세트용 원항이 5만 원으로 5만 1,000원 정도인데 12.7% 올랐습니다. 그 배추값은 또 2배, 상추와 깻잎 등은 30% 이상 오르는 등 채소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깃집 가서 상추 더 달라 그러면 막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특히 상품성이 좋은 대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사과와 배 같은 제수용품 가격이 추석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오른 가격을 추석용 선물 세트 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과 배를 줄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 같은 거 또는 다른 과일 섞어서 이렇게 좀 이제 차선책으로 하는 선물 세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 추석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빨리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매년 추석 물가 두고는 정부가 대응을 해왔는데 올해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상승과 뭐 비료 다 상승했거든요. 인건비 네. 상승에 또 금리 상승 이런 게 모든 게 겹쳐서 막 복합 위기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그게 다가와서 정부도 그에 맞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례 주례 회동에서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더 달라라고 정책 우선순위를 거기 두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9일에 농수산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식품부가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서 과일 성수품 수급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지난 7월 5일부터 생산, 유통 등 민간을 포괄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과수 수급 관리 대응반 TF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농수산 좀 내용이 중요한데요. 맨날 TF는 만든 경우 많은데 그 알맹이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과일 선물 상품을 준비하고 구성하고 공급량도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그 유통업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과 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해서 그 물가를 관리하고 또 그 협력하기로 했고 또 문제는 계약 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확대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성수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네. 또 농축수물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별 자체 할인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좀 물가를 잡아보자 이렇게 좀 다각도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입니다. 이게 좀 반갑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10월 2일이죠. 네. 그게 임시공휴일이 되면 네. 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었던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달아 엿새로 늘어나는데요. 그에 따라 소위 활성화도 좀 기대가 돼서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 탄저병 관련 문제도 좀 살펴볼 텐데, 이 지난달 영양고추연구소에 따르면 탄저병 발생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영양을 비롯해서 북부 지역 고추 주산지에서 고추 수확의 한창인 가운데 탄저병 발병률이 많이 증가해서 농가들의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그 지난 8월 8일이죠.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에 따르면 고추 주산지, 그러니까 영양 안동 봉화 이해천 청송 의성입니다. 네. 그곳에 이제 140 농가를 대상으로 생육 후 작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탄저병 평균 피해 가율이 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전년도는 0.1%였고요. 평년은 0.3%니까 한 20배에서 60배 많은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탄저병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도 병을 앓으면은 그게 낫거나 할 수 있죠. 네. 작물도 이제 그 병을 앓아도 치유가 되는 경우인데 이 탄저병은 꺼멓게 썩어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번 앓으면 이제 치유가 안 된다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고추 에이즈라고 하기도 한데요. 여하튼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게 네. 60배에서 20배 뛰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좀 탄저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고추 과실에 발생해서 수량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병이 맞는데요. 발병 초기에는 어두운 초록색의 오목하게 들어간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전되면 둥근 견무늬 모양의 병증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게 거먹게 썩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으로 옵니다. 네.
올해 고온 다습한 환경과 6, 7월에 또 많은 강수량이 탄저병 확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 네. 조사해본 바 말씀드리면은 네. 효과적인 방제에 위해서는 약제 살표 전 탄저병 과실을 제거하고 반드시 폐기한 다음에 이제 등록 약제를 안전 사용 지침, 그 약제도 등록 약제를 쓰셔야 돼요. 네. 가끔은 뭐 이제 이른바 그 좀 등록되지 않은 거 세다 그래서 하시고 하는데 그거 농업 피해 생기면 보상도 못 받습니다. 등록 약제를 써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약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에 의한 절차에서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수술할 때도 이제 무자격자한테 수술 받으면은 피해 배상 보상 못 받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 등록 약제를 아무리 좀 급하고 하셔서 쓰셔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지침에 따라서 한 7에서 10일 간격으로 연속 살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보이면은 탄저병 치료용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서 추가 확산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저작년, 저저작년과 또 다른 게 네. 그 이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서히 나타난다면 우리도 대응을 하겠지만은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서 미국에서는 주먹만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네. 뭐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유럽은 뭐 45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등 네. 전 세계가 지금 이 기후변화에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 사태가 사실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저 위에 한랭한 거랑 만나서 이제 띠 모양으로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거 보면은 경북 북부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이렇게 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전례 없이 계속 그 비구름이 머물면서 이제 내렸는데요. 그래서 계속 머무니까 이제 이런 탄저병이 더 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급격히 나타난 상황에서는 이제 예전의 농법이나 네. 관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북 예천에도 한 500년, 6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마을들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네. 다 무너지고 집들이 유실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급격히 없고 강하게 온다는 얘기인데 농업도 똑같습니다. 탄저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평균 0.2%, 0.3%, 작년은 0.1%였는데 지금 6%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층이 다른, 아예 질적으로 다른 농업재해가 온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률 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제방 같아도 안전 기준이 높아져야 될 것이고 농업도 보험 관련 제도가 좀 더 농어민 위주로 좀 더 재편해야 되고 예산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재해를 막으려면 관련 시설 관련 이제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 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자, 잘하자, 또는 예산을 조금 늘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예 살지 못한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지역 농가들의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까지 쭉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끝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의견 주시죠. 예,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이 자연재해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전까지 우박이 손만한 것 같다면 이제는 주먹만한 게 내리고 네. 강력하게 오고 막 예상할 수 없게 오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업이 약간 도박화됩니다. 언제 어떻게 망할 수도 있고 네. 언젠 또 대박이 날 수 있지만 네. 그런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보험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농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했는데 그에게 보험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놔둬버리면 농업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네. 농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또 식량 안보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제도를 이제 대대로 손을 봐야 된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네. 그래야 우리 농업이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 맞설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지역 농가 피해와 대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